좀 쉬다 오셨어요? 오늘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더 할 텐데, 이 교재에 있는 수필인데, 어, 요즘 상황과 연관시켜서, 한번 잠깐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린 겁니다. 제목이 하필이면이에요. 이제 요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건데, 되게 수필, 글을, 어, 아름다운 어, 수필? 그러니까 아름다운 용어, 내용, 뭐 그런 수필을 쓰시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돌아가셨죠. 어, 그분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읽다가 저를 반성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공감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교재에 실었었는데 여기 보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머피. 여러분들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 알죠? 어? 몇 년 전인가 10대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가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사가 대충 이랬다. 화장실이 있으면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이 없고 미팅에 가도 하필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애랑 파트너가 되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가도 하필이면 그날이 정기 휴일이고 등등. 여기서 이제 하필이면이란 말이 나오죠. 어, 엎어져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나만 안 되는 거야. 하필이면이 딱 맞는 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하필이면 왜 그래? 왜 나만? 여기 보면 남의 인생은 별로 큰 노력 없이도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뿐더러 가끔은 호박이 넝쿨째에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걸핏하면 일이 꼬이고 그래서 공짜 호박은커녕 내 목도 제대로 못 챙겨 먹기 일쑤냐는 것이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우리가. 왜 하필이면 내가 대학에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이 코로나가 이때 유행을 해서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이런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하고 말이야. 어? 대학의 낭만도 못 느끼고 나는 대학에 가서 축제도 좀 즐겨보고 싶고 미팅도 해보고 싶고 공강 시간에 잔디밭에 누워 있고 싶기도 하고 어?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고등학교 때처럼 고등학교 때 내내 인강 들었는데 또 이 대학에 들어와서 하필이면 말이지. 그런데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건 그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탓이에요? 아니잖아. 그죠? 순전히 운명적인 불공평이야. 여러분이 대학에 딱 들어왔는데 운명적으로 불공평하게 이렇게 돼 있다. 다른 사람들은 벤츠 타고 탄탄대로를 가는데 나는 펑크난 딸딸이 고물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가고 있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머피의 법칙을 생각할 때가 많다. 한 예로 내 열쇠고리에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열쇠가 두 개 달려 있는데 하나는 연구실 또 하나는 과사무실 열쇠이다. 열쇠의 유성펜으로 방 번호를 표시해 놓으면 그만이지만 그러기도 귀찮고 그냥 재미도 있고 해서 내 방에 들어갈 때마다 둘 중 아무거나 꽂아본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수학적으로 따져볼 때 확률은 반반인데 하필이면 연구실 열쇠가 아니라 거의 과사무실 열쇠가 먼저 손에 잡혀 두 번씩 열쇠를 돌려야 하는 일이 열이면 아홉이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집에 갔는데 아파트 살면 내가 갈 때마다 20층에 가 있어. 응.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면 20층에 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저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엘리베이터는 1층에 가 있어. 자, 그뿐인가?
하필이면 큰맘 먹고 세차한 날은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오고 무엇을 사기 위해 줄을 서면 바로 내 앞에서 매진되고 되게 억울하겠죠.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길거리를 걸어가다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하필이면 내 운명에 경악했다. 1천만 서울 인구 중에 새똥 맞아본 사람은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때 하필이면 그게 나라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 벼락 맞은 우리는 벼락 맞은 운명인가? 왜 하필이면 그게 나야? 내가 대학에 떡하니 왔는데 말이지.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필이면도 있다.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 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에 의지해야 하고 이분이 이제 그 소아마비 때문에 늘 이제 예전에 학교에 예, 그 계실 때 같이 뵀는데 늘 이제 굉장히 힘들게 다니세요. 이렇게 양쪽 발이 다 소아마비라 목발을 힘들게 이제 다니시는데 예, 나중에 이제 백혈병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얘기대로 하필이면 남들은 걷는 것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펜만 잡으면 멋진 글이 술술 잘도 나오는데 하필이면 나만 이 짤막한 글 하나를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박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다른 재주가 있느냐 하면 노래, 그림, 손재주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다.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재능을 골고루 나눠 주신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필이면 나만 깜빡이신 듯하다. 뭐 그래서 쭉 있어요. 뭐 언젠가 치과에서 본 여성지에는 모 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3억 원이면 내가 목이 쉬어라 가르치고 밤새워 페이퍼 읽으며 10년쯤 일해야 버는 액수인데 여배우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는 것이다. 그건 재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타고난 생김새 때문인데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아무래도 불공평한 일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대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에는 3억 원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야 아름다운 몸뚱이를 갖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는가 말이다.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슬픈 말이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걸 나에게 적용했을 때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데 그랬으니까 이제 뭔가 의미 전환이 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팬더고무 인형을 하나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다른 형제나 사촌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대로의 고마움의 표시이다. 외국에서 살다 와 우리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쓴 예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또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게다가 실수투성이 아나무인인데다가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 장영이를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가?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는 양순하고 웃기 좋아하는 나의 성격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잘 빠진 육체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타고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자, 그래서 하필이면의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니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좁은 소견이 새삼 부끄럽다. 창문을 여니 우리 학생들이랑 일산 호수공원에 놀러 가기로 한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유난히 청명하고 따뜻하다. 자, 이게 원래는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인데 조카가 잘못 쓴 거죠. 잘못 썼더니 그럴 수도 있네. 이러는.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넣어 본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2020년에 내가 대학을 들어와서 이렇게 대학 생활이라는 걸 1도 못 느껴보고 이렇게 골방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가? 슬프다. 이런 경험이 제가 아까 없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80년대 이제 중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6월 60 민주화 운동 그 세대예요. 그게 87년, 1987년인데 80년대는 대학을 다니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는 이맘때 5월 중순이 가까우면 늘 대학가는 이제 최루탄 가스가 가득한 그런 교정이었어요. 학생들은 늘 데모를 했었고 5월달이 지나면서 5.18 민주화 운동 지나고 4.19 지나고 이러면 학교 안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온 돌, 그러니까 교정의 돌은 다 깨져 있고 심지어는 강의 듣고 있는 와중에 최루탄이 날라와서 강의실이 최루탄 범벅이 된 적도 있었고요.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사과탄이라 그러는 게 있는데, 사과 크기의 그 최루가스를 던지는 건, 그 던지는 거예요, 그거는. 최루탄은 총으로 쏘는 건데, 그 던지는 게 이제 이렇게 경찰과 맞닥뜨려 있다가, 그걸 던져서 공중으로 던지면 터지는 건데, 수류탄처럼. 그 나무에 걸렸다가 떨어져서 터지다 보니 그 파편이 막 얼굴에 튀어갖고 온 얼굴을 피투성이로 해서 다녔던 옆에 동료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아이 저거 라떼는 말이지 이런 이제 꼰대 얘기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요. 시대마다 제가 대학의 학생으로서 선생으로서 있었던 기간이 거의 35년 가까워요. 그냥 별의별 사항을 다 봤겠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대학이 어떻게 변하는 것도 봤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도 처음이에요. 한 학기 내내 수업을 강의실에서 한 번도 못 해본. 하필이면 말이지. 하필이면 말이지. 잠잠해질 만한데 하필이면 이태원 그 확진자가 이태원을 간 바람에 말이지. 하필이면 신천지 교인이 전국을 돌아다닌 바람에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주목한 적이 있었던가? 물론 BTS도 있고요. 싸이도 있었고요. 한류 드라마도 있고요.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의 힘이 뻗쳐나간 이유도 있어요. 옛날에는 코리아 그러면 남북한도 구별을 못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면서 한국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 때로는 이제 하필이면 왜 이런 이 분단 국가에 태어나서 이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필이면 뭐 이럴 때도 있죠. 근데 또 그것이 우리 옛말에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일이 나한테 닥쳤는데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어, 좋은 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반복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의 답답함도 이해하고 저도 답답하고 학교도 답답하고 온 나라가 답답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국난 극복이 취미인 나라라면서요. 잘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언젠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말이 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나 때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억거리도 기억거리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좀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어, 과제는 글쎄 두 가지인데 한번 요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그 파일을 드리진 않을게요. 요거를 보고 이 영상을 다 봐야 과제를 할 수 있으니까 요 두 문제 있죠. 요 두 문제를 풀어서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5월 18일 오후 밤 12시 전까지 메일로 보내세요. 그럼 그걸로 출석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일주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시간 우리가 인터넷 강의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인터넷으로 만날 때 잘 지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